수용성과 지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 거. 자, 수용성은 비타민 B군과 C군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죠. 왜 비타민 B군이냐면 비타민 B에는 다양한 비타민 B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B1, B2, B3 해가지고 비타민 B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은 물에 녹는다. 그래서 몸에 들어갔다가 싹 빠져나온다. 비타민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비타민 C는 B는 역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내 몸에 부족한데 어떤 게 부족하냐에 따라서 나의 생활 습관이나 생활 형태를 알 수 있고 식습관 형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가 부족한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다른 걸 안 보고요. 스트레스라고 봐요. 스트레스. 비타민 C가 왜 스트레스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생긴다 했잖아요. 활성산소, 산소의 찌꺼기. 이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황산화예요. 황산화. 이 황산화 영양소가 비타민 C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에도 좋지만 암에도 좋다고 피부에도 좋다고 다 좋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근본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염증을 없애는 게 아니고 활성산소. 그래서 황산화제라는 거죠. 근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비타민 C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가요법으로 하죠. 근데 비타민 C를 메가요법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먹을 때 1000ml를 먹느냐 아니면 500ml를 먹느냐 2000ml를 먹느냐 3000ml를 먹느냐 5000ml를 먹느냐 사람 몸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많이 흡수가 돼요? 우리 사람 몸은 먹으면 필요한 만큼 흡수가 되고 싹 빠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쪽쪽 흡수가 되면 큰일 나게. 그죠? 그래서 메가요법이라는 거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많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자주 먹어라 그러죠. 2시간 간격으로 아니면 3시간 간격으로 먹어라 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인큐텐에서는 어떤 비타민 C를 만들었어요? 비타민 C 어떤 거 만들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속, 10시간 지속형. 10시간 지속형인데, 이게 뭐냐면, 10시간 동안 천천히 내 몸에서 녹는 비타민 C를 만들었죠. 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제약회사니까. 그래서 비타민 C는 판젠 사이언스에서 만들어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이런 약은 우리가 그 서방형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써요, 요즘에는. 왜냐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녹는 거예요, 서방형은. 약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중에 서방형 약들이 좀 있어요. 천천히 녹는 거. 그래서 시간대에 그 약이 녹아서 당뇨나 혈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기술이 원래는 제약의 기술인데 이 서방형 기술이 우리 비타민 C, SRC 비타민 C에 기술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시각처에 허가된 거는 10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10시간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천천히 녹는다. 그래서 천천히 녹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비타민 C가 계속 사용이 된다. 근데 우리 인큐텐의 SRC 비타민 C는 가격이 얼마예요? 우리가 패키지로 구매하면 14,850원이죠. 패키지로 구매하면 네 개가 한 패키지로 돼 있는데 59,400원이잖아요. 그죠? 그걸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RC 비타민 C 우리가 14,850원을 한 달분이에요. 그걸 하나씩 하루에 먹는 거죠. 그렇게 먹어서 몸에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그 지금 현재 인큐텐에서는 뭐예요? 닥터큐민 오리진이 주력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어주면 시너지 효과는 확실히 있다. 비타민 SRC가. 제가 비타민 얘기하면서요. 우리 비타민 C, SRC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비타민이 수용성인 거는 많이 먹어도 돼요. 몸에서 사용이 되고 빠져나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용성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많이 드시면은 병을 일으켜요.
과해도 병, 없어도 병이 지용성입니다. 자, 비타민 A, 지용성이죠.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 이것도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E,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K, 지용성이에요. 이 영양소들은 많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 비타민으로 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확실히 차라리 내가 비타민을 다 먹고 싶다면 종합적인 같이 들어있는 비타민을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시중에 보면 비타민 그 D가 있고, 그죠? 비타민 E도 있고요. 비타민 K도 있고요. 비타민 B 종류도 B3도 있고, B6도 있고, B12도 있고, 다양하게 쪼개져 있죠. 이거 잘 보시면 옛날에 우리 화장품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품 우리 바를 때 동동구름 뭐 하나만 발랐잖아요. 근데 지금 그 화장품 몇 가지예요? 7개에서 8개 바르죠. 쪼갰죠. 왜 쪼갰어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개로 하면은 한 30만 원이면 되는데 7개로 쪼개니까 한 돈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는 그렇게 한 통, 한 통, 한 통, 한 통 만들어야지 수익을 크게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도 우리가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쪼개요. 유산균도 쪼개요. 하나로 퉁쳐가지고 다 해결되는 걸 질 유산균, 다이어트 유산균 다양하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그냥 영리 목적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타민이나 건강식품들을 갖다가 특히 지용성을 내가 이렇게 알로 먹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막 메가로 먹게 하는 거 있죠. 5알씩 먹어라, 뭐 10알씩 먹어라, 유산균 10포씩 먹어라, 막 유산균 10포씩 드시면요. 아침, 점심, 저녁 10포씩 먹잖아. 폐혈증 걸려요. 폐혈증에.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메가요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중에 보면 건강식품 하시는 분들이 참말로 진짜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은 진짜 사람 병을 만들게 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건강식품을 많이 먹으라는 주의는 아닙니다. 적당히. 근데 거기에 아주 부합한 회사가 인큐텐인 거죠. 적당히. 인큐텐은 많이 먹으라 보다는 효능이 아주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돼요? 흡수력을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중에서 비타민 종류 또는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메가요법 쓰시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비타민 A. 비타민 A 여기 빨갛게 불이 들어왔으면요. 저는 뭐라고 얘기냐면 점막이 약하구나. 비타민 A가 하는 역할이 점막을 만듭니다. 눈, 점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타민 A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습니까? 라면 그 음식으로 드시면 붉은 색깔을 드시면 돼요. 당근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근데 원래는 비타민 A를 드시면은 과하면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요. 보통 이제 눈 점막이나 이런 눈 영양제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베타카로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이 몸속에 들어가면 베타카로틴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만큼. 그래서 비타민 A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비타민 A가 내가 눈 점막이 약하고 점막이 약해서 비타민 A를 얘가 많이 생기면은 얘 또한 과해지면은 피부가 벗겨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든지 과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킨댔죠. 그래서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안구 건조증, 위 점막, 입안의 점막, 혀 점막들이 폐 점막, 장 점막이 약해져요. 그리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신경계에도 예민하게 작용하지만 보통 점막에 장애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네, 피부 질환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는 점막들이 약해진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다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안구 건조증이 걸릴 수도 있고 위 점막이 약해질 수도 있고 폐 기관지 점막 즉 이런 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점막이 약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가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분들은 위장이 좀 약하고 점막이 약한 거죠. 그리고 폐 기관지가 약하고. 자, 그다음에 저는 이제 비타민 B1이 부족합니다라고 불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비타민 B1이 하는 거는 탄수화물을
탄수화물을 대사를 주관을 하고 있어요. 비타민 B1은. 그래서 탄수화물을 주관을 하다 보니까 얘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영양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들어오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비타민 B1이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는 내가 우리가 영양소라는 거는 적당한 양이 우리 인체에 계속 그 음식을 통해서 저장을 하는데 뭐든지 과해버리니까 얘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 분들, 빵을 많이 먹는 분들,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이 비타민 B1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신 분들은 밥순이네요. 그래요. 저는. 밥 좋아하시죠?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아니나 다를까 맞대요. 비타민 B1이 많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어도 꼭 밥을 먹어야 된다. 나는 꼭 밥을 먹어야 된다 하는 분들은 이 비타민 B1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타민 B1이 탄수화물 대사를 주관하면은 뭐예요? 포도당이죠. 그래서 포도당이 많아지면은 부종이 오죠. 그러니까 혈액에 당이 많이 떠돌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말초의 부종, 발끝이 아프고 발이 화끈거리고 다리가 지가 내리고 경련이 올 수 있는 거는 이는 증상들, 비타민 B1이 대사가 부족해졌을 때, 그러니까 비타민 B1이 부족해졌을 때 혈액에 탄수화물이 많이 떠돌아다닌다. 그럼 탄수화물이 뭐다? 포도당이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이니까 우리가 당뇨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아지면은 뭐가 된다? 탄수화물이 많아지면 원래 분해하면 포도당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게 하죠. 근데 이게 넘쳐나니까 혈액에 떠돌아다니죠.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죠. 혈당이 많아서 소변으로 당이 논다 해서 당뇨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비타민 B1을 많이 먹고 계시면 어떻게 된다? 지금은 당뇨가 아니지만은 시간 속에서 당뇨로 갈 수 있다. 유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좋아하시고 빵을 좋아하시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위가 좋은 분이 없어요. 왜냐면 그는 밥은 뭐 좋아해도 근데 밀가루 음식을 밀가루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탄수화물이니까. 밀가루 음식은 많이 좋아하고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위장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위장이 약하다.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래서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 병에 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비타민 B2는 탄단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에너지, 즉 탄수화물, 단백질을 또 분해하는 효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방,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비타민 B2가 부족되면은 입가에 염증이 잘 생기고 지루성 피부염과 눈이 충혈되고 빈혈. 그래서 비타민 B2가 부족되면 어떻게 된다? 피부 쪽이 약해지고 피부보다는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세포거든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루성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올 수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B3, 요거는 이제 저는 피부병, 알레르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물어봐요. 혹시 알레르기 있으세요? 질문하죠. 그러면 비타민 B3가 부족하면은 피부도 약해지는데, 자, 피부가 약해지는 부분이 알레르기가 들어가는데, 알레르기가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장의 기능이 약해지죠. 장에서 독소가 폐를 타고 폐에서 피부로 올라오죠. 그래서 폐대장은 부부장기. 자, 폐대장은 부부장기. 대장. 그래서 대장에 독소가 많으면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요? 폐로 가죠. 모든 피가 어디로 가요? 폐로 가죠. 그래서 대장에 독소가 많으면 폐기능이 떨어지고 폐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부 알레르기로 올라오거든요. 자, 피부 알레르기로 올라오니까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장질환에 문제가 올 수 있고 불면증과 우울증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인데 이런 거는 좀 너무 멀리 가니까 우선은 피부 질환에 노출될 수 있구나. 그래서 물어보시면 되죠. 혹시 알레르기 있으세요? 라고. 그리고 비타민 B3는 저는 예민하다라고 얘기해요. 비타민 B3가 B6가 부족하면 예민하다. 혹시
앞에서도 예민하다 제가 이야기하죠.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도 예민하고 내 신경계에도 불이 뜨면 예민하고 그래서 그쪽에 불이 자꾸 들어오면 여기도 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B6가 부족되면 예민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간 색깔만 뜬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 비타민 A가 부족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점막이 약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탄수화물, 즉 밥 좋아하시네요 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면요. 기억을 못 하니까. 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뭐가? 점막이 약하시네요. 눈점막, 기관지 점막, 폐점막. 자, 비타민 B1을 부족하면 밥 좋아하시네요. 탄수화물을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시네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B2가 부족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지루성 피부염에도 나오지만은 입주의 염증, 그래서 염증이 높을 수 있다. 지방이니까 지방 대사를 주관하니까. 그 다음에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알레르기라고 물어보면 되죠. 나는 알레르기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빨간색이 불이 들어와도 못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언제 나오냐면 보통 한 2, 3년 뒤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 3년 뒤까지 그분을 계속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가시면 돼. 빨간색이 들어와도. 그 다음에 비타민 B6가 뜨면 어떻게? 예민하다. 신경이 예민하다. 아, 이분은 예민한 성향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오리지를 권했을 때 효과가 없고 빠르게 그만 먹겠네라는 느낌. 그런 거 조금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민한 성향이고 조금만 뭔가 반응이 나와도 바로 나한테 연락 오겠구나. 그러면 나는 뭐 한다? 이런 분들, 예민한 성향인 분한테는 카톡으로 제품 드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전화 주세요라고 카톡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민한 사람들은요, 관심을 좀 줘야 돼요. 반응들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효과가 없다고 바로 반응이 나오고, 짜증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카톡을 남기면서 우리 제품 들어갔을 때 그 날,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제품 정말 좋은 제품인데, 잘 챙겨 드시고, 반응이 나오시면,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제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까칠하신 분들 처음 만났어.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품이 한꺼번에 뭐 한 패키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품 놓을 확률도 있어요. 그만큼 까칠한 성향인 분들은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결단이 손바닥 뒤집듯이 빨리빨리 뒤집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비타민 12는 이거는 빈혈, 뇌 쪽으로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빈혈, 혈액하고 순간이 혈액순환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 또는 선막 이런 쪽으로 그래서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혈액에 관련되는 쪽으로 좀 약하다. 그러면 우리가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12한테 옥수 좋죠.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내 쪽으로 혈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걸 대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빈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빈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그냥 스트레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랑 비타민 E가 떴다 그러면 예민하구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구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타민 D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칼슘이 많이 빠져나갈 때 비타민 D3가 부족하다. 그래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비타민 D3가 부족하고 비타민 K는 어지럼증, 어지럽다. 혹시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지 않으세요? 이제 기립성 빈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하면 이분은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시는 분들. 칼슘을 흡수할 때 영양소 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칼슘이 있어야 되고, 뼈가 채워질 때.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 K. 그리고 비타민 D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뼈를 만드는 데는요, 칼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예요? 어디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 공부할 때 보면 다 해당이 돼요. 왜냐면, 챗GPT한테 비타민 B1이라고 딱 치잖아. 하면 쫙 하고 나와요.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 하나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좋습니다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다 몸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막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비타민 A는 점막이고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이니까 밥, 비타민 B2는 지방이니까 지방을 분해하는가 대사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염증, 비타민 B3는 알레르기 있냐고 물어보고 비타민 B6는 예민하네요 라고 물어보면 되고 비타민 B12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 빈혈하고 또 뭐예요? 뇌, 뇌 쪽으로 그래서 빈혈로 연결하시면 돼요. 어지럼증 살짝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비타민 B12는 또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많이 있는 거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 그래서 스트레스 비타민 D는 뭐 칼슘이니까 잘 아는 거고 비타민 K는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살짝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는 요렇게만 물어보고 끝하시면 돼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뭐라 하냐면 그분들은요 약국에 가서 비타민 12 주세요 비타민 6 주세요 비타민 3 주세요 하면서 그 내가 부족한 영양소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타민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분의 습관, 밥을 좋아하는구나. 이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구나. 이분은 지금 칼슘이 흡수가 안 되니까 어지럼증이 있겠구나. 이분은 알레르기가 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이분의 상태를 그냥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예민하시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그리고 필수 아닌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근데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총 9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아미노산 분석은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우리 몸의 근육과 내장, 혈액, 골격, 피부 전 조직을 그리고 호르몬까지 효소까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하고 이거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리신이 부족하면 이거고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신은 뭐냐면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제가 오늘 조금 더 정리를 했는데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뇌의 기능과 신경계. 그래서 리신에 불이 들어오면 뇌의 기능이 예민하든가 우울증이 있든가 이는 뇌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불이 들어오면. 그래서 앞에서 혈액의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덜 되고 그리고 반응력. 뇌에 보면은 뇌 기능의 반응력이라고 있어요. 반응력이 떨어져 이런 분. 그러니까 한 박자 늦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게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다가 리신에 불이 들어왔다 하면 뇌 쪽으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뇌 쪽으로 약할 때 질문하죠. 혹시 가족력 있으세요? 우리가 질문을 하실 때는 가족력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쪽에 질병이 노는 거는 부모님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든가 또는 주변의 형제들도 그 비슷한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좀 더 소비자들이 맞아요. 제가 저희 집안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신이 부족하면은 입안에 입가에 물집 있잖아요.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 생긴다라고 이제 챗GPT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넣어놨습니다. 자, 리신은 무조건 뭐다? 뇌의 기능, 그리고 신경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립토판은 위기능이죠. 소화액 분비해주고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데 얘가 기능에 불이 들어왔다면 위기능이 약해지죠. 소화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전환을 해요. 세로토닌이 뭐냐면 행복 호르몬 장에서 오는 거예요. 장이 잘 연동 운동을 하면은 응가를 잘하죠. 그래서 행복하죠. 응가가 쫙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죠.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게 세로토닌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세로토닌에서 뭘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으로 바뀌죠. 이게 수면이에요. 잠을 잘 자요. 위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숙면을 해요. 근데 이 위기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불면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잠을 깊이 못 잔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장이 안 좋아서 잠을 깊이 못 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에서 자꾸 꿀꿀거리고 설사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잠을 자다가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트립토판은 소화액을 분비하고 그걸 연동 운동을 하는 게 트립토판의 역할입니다.
그 단백질. 그래서 아, 트립토판에서는 위기능이 약하구나, 장기능이 약하구나라고 해서 여기에 불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가 약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 위기능에서는 좋았어. 근데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100% 위가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트립토판에서 위가 안 좋다. 트립토판이 안 좋다면은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무조건 위가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쩌면 위 자체의 내시경은 나쁘지 않지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만 조금만 써도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직접 느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빨간색 중도 이상 뜨면은. 그리고 페니얼 알라닌 같은 경우에는요. 신방광이에요.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담당하는 아미노산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질성 방광염이라든가 그리고 신장과 방광이 약해지면 무기력증이 생겨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쪽에 불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방광염이 잘 생겨요. 단백질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관략근도 약해지면 염증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불이 들어왔다면 무기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큐텐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 못하겠죠. 왜? 체력이 안 돼서.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한 사람한테 후원을 가려고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면 못하겠죠. 그래서 페니알라린은 심방광이다. 이쪽 기능이 떨어진다. 그럼 내가 이제 신장과 방광 쪽이 약하신 분들 있죠. 제가 신장이 약하면은 어떻겠어요, 성격이? 겁이 많겠죠. 신장이 약하면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즉 뭐냐면 겁이 많다는 거는 내가 뭔가 도전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두려운 거는 무기력증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우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신장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누가 해요? 오리진이. 우리 닥터큐민 오리진이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신장에서 생길 수 있는 신우염이라는 부분이죠. 염증이죠. 그죠? 이분도 커큐민이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몸을 회복하고 나서 우리 사업을 시작해도 된다. 근데 지금은 그냥 회복하는 중간에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 인큐테는 지금 타이밍이니까. 자, 페니알라닌 신방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메티오닌은 비장 췌장이에요. 비장하고 췌장인데 비장의 기능은 제가 뭐랬어요? 피를 자, 비장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비장 여기 있어요. 여기 부분에 놓네요. 자, 비장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라라고 하는데 여기 요 부분이 간하고 좀 닮았지만은 피를 갖고 있어요. 머금고 있어요. 근데 간은 그 우리가 먹방에 보면 간을 썰어서 먹는 사람들 보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간은 맛인데 비장은 맛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라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적혈구 적혈구를 어떤 적혈구를 비장하냐면 건강하지 못한 적혈구 이제 끝나는 애들 이제 죽어야 되는 애들 적혈구도 수명이 120일이거든요. 이제 적혈구가 걸러내야 되는데 비장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다 된 혈액을 걸러지는 게 비장인 거죠. 그리고 췌장은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비장과 췌장을 예방한다, 염증을. 그래서 강력한 또 해독 작용까지 같이 합니다. 메티오닌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메티오닌에서 불이 들어오면 비장과 췌장 기능이 약하다. 그러면은 비장과 췌장이 하는 일은 적혈구를 걸러주고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소화를 담당하는 애죠. 그리고 비장은 면역까지 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약해지면 거기에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러면 비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비장은 비위라고도 하거든요. 비장은 비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비장과 위장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편식하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메티오닌이 있다면 이 부분도 편식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메티오닌이 떨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앞에서 위장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당뇨에서도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메티오닌.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오닌 이 아미노산은 점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뭐하고 연결돼요? 비타민 A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트레오닌은 위점막, 기관지 점막, 장점막 모든 점막을 관할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전부 다 단백질이잖아. 우리 몸은 전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트레오닌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육과 관절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신경계도 연결되고요. 그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트레오닌은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트레오닌에 불이 들어왔죠. 이분. 그죠? 초록 색깔 불 들어왔죠. 근데 제가 앞에서 비타민 A를 보니까 빨갛게 떴죠. 그러니까 이분은 점막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A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트레오닌에 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참고로 보시면 돼요. 트레오닌은. 자, 이소루신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회복, 그리고 에너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면 우리가 전부 다 이건 단백질이죠. 아미노산이죠. 그죠? 그래서 피로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육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헤모글로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해요. 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소루신에 불이 들어오면 피양이 적다. 또는 회복, 에너지가 힘들다. 그럼 체력이 힘들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루신도 같은 역할을 해요. 근육을 합성하는데 이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소루신하고 루신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소루신에 불이 들어오면 근육을 많이 쓴다. 몸으로 일을 하는 분들 있죠. 노가다. 그리고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소루신에 불이 들어요. 운동선수.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소루신을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근육을 회복해야 되잖아. 근데 근육을 많이 쓰니까 회복하는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이소루신이 부족하죠. 근데 또 어떻게 돼요? 근육을 합성하는 루신에 또 부족하죠. 그러면은 체력이 어떻게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본인도 직접 챗GPT한테 물어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위점막, 뭐 대장, 뭐 간, 신장 막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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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 요 아미노산하고 면역계에서 착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막이 약한 부분 그리고 위점막이 약한데 트립토판에서 불이 팍 들어오는 경우 그럼 진짜 위가 약하시네요. 그렇게 내가 정색해서 딱 얘기하잖아 그러면 찍소리 못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 조금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루시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즉 근육을 합성하는 데 사용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소루신이 아니, 루신이 불이 들어왔다. 단백질을 우리가 만드는 게 루신이잖아요. 루신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 제품의 단백질 설명할 때 루신 얘기했죠. 기존의 단백질보다 더 많이 합성을 시킨다. 그죠? 들었죠? 그게 루신 아미노산이에요. 이 루신 아미노산이 합성을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시키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피곤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리는 요거는 피로예요. 근육의 피로를 빨리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뇌 신경계 정서를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린에 불이 들어오면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하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발린에 불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약간 우울증. 그리고 예민한 성향인데도 발린에 불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음, 우리가 미리 알고, 어, 그거 하셔야 되겠죠, 그죠? 배터리가 없어서 죄송해요. 됐어요. 자, 발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발린 다음에 이제 히스티닌. 저는 이걸 히스티닌에 불이 들어오면은 요즘에 히스티닌 참 많이 떠요. 그리고 아르기닌도 많이 뜨는데 여기는 관절이에요. 관절염, 뼈가 아파요. 로마티스, 관절염 해당돼요. 그래서 히스티닌에 불이 들어오면 아, 뼈와 뼈를 연결하는 연골이죠. 거기가 아프다. 근데 어딘지는 몰라. 이렇게 돼야 돼요. 히스티닌에 불이 들어왔다. 관절이 아프시네요. 라고 해야 돼. 관절이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아프다. 근데 나는 앞에서는 허리도 괜찮고 뭐 어깨도 괜찮아요. 뭐 괜찮다고 하는데 아닌데 이렇게 해요. 저는. 아닌데 관절 아픈데요. 어디 아프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손가락, 손목, 발목, 무릎 다 얘기해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손가락. 그러니까 자기는 관절이 손가락이 관절인지 생각을 안 해본 거지.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티닌은 뭘로 본다? 관절염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르기닌은 자 근육의 독소를 인해 극심한 피로. 아 요즘에 아르기닌 참 많이 들어가죠. 요즘에 어, 건강식품 안에 보면요. 에너지 음료에 보면 아르기닌을 되게 많이 넣어요. L-아르기닌. 이게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키고요. 혈액을 개성하지만 중요한 거는 근육에 있는 독소를 빼줘요. 그래서 극심한 피로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 근육통을 없애고. 그게 뭐냐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화질소를 먹죠. 그게 아르기닌이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거죠. 외부를 통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과하면 제가 하도 요즘에 건강식품에 L아르기닌을 많이 넣어서 입술에 물집을 유발합니다. 염증. 물질이 아니고요. 염증. 물집이라죠. 유발해요. 그리고 혈압을 복용하는 분한테는 어지럼증이 생겨요. 혈압이 뭐예요?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아르기닌도 혈관을 확장하고 혈행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위장장애나 설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그래서 아르기닌은 저는 이렇게 봐요. 커큐민이 피로를 회복시키죠. 그리고 혈행을 깨끗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별도의 아르기닌을 안 먹어도 된다는 커큐민 자체가 이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아르기닌에 불이 들어왔다 가면 그리고 루신에 불이 들어왔다면 아이고 피곤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리신에 불이 들어왔다. 내 기능이 약해졌네요. 내 기능이 좀 약한데요. 라고 하고 트립토판에 불이 들어왔다. 위 기능이 약하네요. 위 소화력이 떨어지는가요? 페닐 알라닌에 불이 들어왔다. 심방광이 약하네요. 또는 집중력과 무기력증이 있나요?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메티오닌은 비장취장이죠. 그래서 편식하는지 또는 인슐린 분비가 떻게 되는지 또는 당뇨가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면 되고 트레오닌은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점막이 약한지 폐기능이 약한지 장점막이 약한지 눈점막이 약한지 이소루시는 근육을 회복시켜주고 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너무 많이 근육을 쓴다. 이소루시는 근육을 너무 많이 쓰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하는지 그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루신과 아르기닌은 피곤하시냐고 물어보고 발리는 예민하신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민하신지 물어보고 예민하신지를 본인도 알죠. 근데 모르는 분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예민하시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앞에서도 예민하고 지금도 예민하고 예민하다는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예민하시네요. 그러면 예민하면 뭐가 돼요? 예민하면은 잠을 깊이 못 자죠. 소화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 근육도 빠지지만은 뼈가 약해지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예민해서 노는 순서예요. 예민하면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몸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는 기능들이 시작은 나의 성격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가족력이 나오고 내 성격을 그러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워워워워 모든 일은 워워워워 하면
된다. 모든 일은 예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보통 우리가 만나는 50 이후로 이제 사람들 많으니까 인생 후반을 준비하시니까 내려놓으세요. 열심히 악착같이 열심히 사셨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셨지만 몸은 이제는 망가졌잖아요. 이 몸을 다시 회복하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방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히스티닌은 뭐였어요? 관절. 그래서 관절이 많이 약한데요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쪽 부분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소비자는 몰라요. 소비자는 모르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 데이터에 불이 넣으면 그 부분에서 소비자가 말을 안 하고 숨기고 있는 부분을 내가 바로 유추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고 뭐래요? 점장이냐고 그러죠. 점장이냐고. 저보고 하는 말이 점장이네요. 어떻게 이걸 아냐고. 자기는 말도 안 처음 봤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안 돼요. 그거는 몸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은 더 신뢰를 하고 우리 제품을 처음 봤지만은 구매를 하고 먹고 그 신뢰가 오래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재검을 해주니까. 이게 건강 체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큰 도구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이나 이쪽으로는 선생님들이 책을 찾든 채찌피트한테 물어보든 좀 더 공부하세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리면 틀린 대로 넘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더 많이 아시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어, 내분비기 쪽은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